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욱입니다. 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 불교방송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보훈군수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70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질문을 해주실 BBS 청주 불교방송 이호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12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재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 개별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한번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주도권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개별 질문 시간을 더 가진 뒤 마무리 발언을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답변 시간이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임의대로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응선 후보부터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훈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훈군수 후보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김응선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 저는 농업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한 이후에 오직 외길 전문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0년 이양래 전 군수님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하여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 김응선은 지난날 국민과 함께하는 가치를 높이 여겨왔으며 그 가치를 주민과 함께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근간이 되어 지역경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50%에 육박하는 농업인들의 피박한 삶을 개선해야만이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에 꿈과 희망을 담아서 저 김응선에게 아낌없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최재형 후보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보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훈군수 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보훈군수 경선에서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보훈군민 여러분, 보훈군은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 시장 경제, 농업, 스포츠 등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공백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실무형 군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민선 7기까지 보훈군청에서 이루어진 지방자치 현장을 일선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경제, 농업, 복지, 안정 등을 몸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래에
보훈군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물음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최재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재형은 살고 싶은 보훈, 찾고 싶은 보훈군 건설을 위해 오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38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한 자세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추진력을 갖춘 준비된 군수 최재형을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잘 사는 보훈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군이 군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충북도 조례보다 수혜폭이 넓은 의회 의결안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최재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례 문제를 가지고 보훈군과 의회의 상호 충돌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게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나를 묻고 싶습니다. 군의회가 지난달 재의결한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와 관련해 보훈군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군의회가 충청북도 조례를 위반한 내용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는데 보훈군의회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진정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볼 일입니다.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보훈군 농업인 수당 지급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이 몫이라는 것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중 보훈군을 제외하고 타 시군은 6월부터 농업인 수당이 50만 원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군의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든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엔 김웅선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웅선입니다. 집행부에서 도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는 문제를 들어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 이전에 제2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의회 3분의 의원이 반대를 하면 대표 발의 조례가 폐기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3명의 의원이 그중에 저에게 2분이 동의를 해줘서 이 조례는 존치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법 제30조 도 조례를 위반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3가지 경우에 국한합니다.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이거나 도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 또한 도자치법규로 규정한 사무에 한해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보훈군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도 조례와 군 조례는 별개입니다. 도 조례가 충청북도 내 2만 4천여 명의 염원을 담은 주민청구 조례에서 제정되었고 군에서도 충청북도 내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첫 사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도 조례도 있어야 하고 군 조례도 필히 있어야 합니다. 전국 광역 6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 기초단체 38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 다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약이 되고 그 부분에 2년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제약한 부분은 저희 보훈군조례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도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은 BBS 청주 불교방송과 협의하에 이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질문은 BBS 청주 불교방송 이호상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선 민주당 후보님께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장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 한 10월쯤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행부 또 특히 정상회 보훈군수와의 뭐 갈등이 좀 심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의원들과 뭐 수기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당시에 뭐 갑자기 임시회를 산회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 언론에서는 뭐 의장님께서 뭐 독단적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강하게 좀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일각에서 다소 좀 권위주의적 의장 리더십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군수로 당선이 된다면 혹시 이런 권위적이고 다소 좀 불통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정상혁 군수님은 전국 최고령 자치단체장이십니다. 말씀으로는 보훈군정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같은 축을 구성해야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사무관 자리가 3자리가 늘어나는 경우였습니다. 사무관 3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돼서 지방자치조례가 개정이 되고 정원이 확정된 연후에 인사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자연승진 인사 4명 외에 7명을 일괄 승진자를 내정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당시 해외 연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전화 한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번 농업인 공익수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83억 여원의 재원이 충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는 이런 방구 상의조차 없이 기자들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 편성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승인 권한은 의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의회를 10분 존중하는 군정을 펼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최재형 후보님께 이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 내용을 보니까요, 보훈 인구 4만 명 회복을 제시하셨거든요. 현재 보훈군 인구가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 이행을 인구 4만 명을 증액시키기 위한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인구 4만 회복, 이거는 도시형 인프라를 갖춘 도시형 농촌원이 대전한 저의 그 선거 슬로건입니다. 우리 보훈군은 70년대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현재 3만 2천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 4만 회복을 메인 슬로건으로 정한 것은 이런 빠른 인구 감소세가 진행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단계별 대책을 이렇게 시행해 보겠다, 이런 대안입니다. 1차적으로 1단계로는 금년부터 25년까지는 인구 4만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26년부터 30년까지를 인구 4만 시대를 열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인구 증가책으로는 그 어디서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보은 제3 일반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제4 산단 조성을 통해서 약 3,000명 정도의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이것도 이제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 잘 계획해서 인구를 500명 이상 증가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서 출산 장려금도 제가 이제 군수가 된다면은 첫째 아를 300만 원 이상, 뭐 둘째 500만 원, 뭐 이렇게 셋째 아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대 지원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기농기촌 정책을 아주 내실 있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약 1,000명 이상의 보훈군으로 전입되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연자들께서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제지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임의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뒤 재반론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형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성 후보님께서는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군의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농업 관련 일을 하셨고 늘 농업일을 대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보훈군 농업인 공익 관련 조례를 재의결함으로써 보훈군은 법에 의해서 20일 이내, 즉 5월 11일까지 지방자치법 102조 사항에 의해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법적인 근거를 알고 있었냐는 걸 묻습니다. 최재형 후보님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그 부분은 알고 있었냐 없었냐만 좀 알고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죠. 대법원의 승소를 떠나서 현재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보훈군을 제외하고는 6월부터 공익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훈군 농업인들은 공익수당을 이렇게 제소가 됐는데 언제쯤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6월에 받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충청북도 각 시군에 확인해 본 결과 6월에 지급할 계획에 다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이나 6월이나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농업인 수당은 사업명에서와 같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 유지 활동을 담당하는 농업인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존심을 높이고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50만 원이라는 공수당이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줄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군과 의회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재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공통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조례가 전국에 있는 광역 6곳 또 기초 38곳 조례 어디를 뒤져봐도 직불급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 3,700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도조례에서는 농업의 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조례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는 보훈군 조례에 지급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오히려 완화시켜 놓은 것이고요. 자, 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조례와 보훈군 조례는 어느 것이 상위 조례죠? 도조례가 상위 조례입니다. 상위 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된다는 규정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30조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방자치법 30조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위임한 사무, 예. 도와 공동으로 하는 사무, 자, 또 거기서 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강제된 사항에 예, 대해서만 예. 국한합니다. 그럼 도와 도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가 40, 군이 60%입니다. 그러면 도와 공동하는 사무 아닙니까? 공동으로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협약서 맺었습니까? 자, 이 법이라는 것은 협약서가 있든 협의를 했든 안 했든 상위법에 하위법이 위반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토론이 그러고 공동사무는 도비, 군비 비율을 매칭했기 때문에 이건 공동사무고 또 이거를 군에서 질의하신 건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러면 고문 변호사 질의하고 법제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동사무로 했고 보훈군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를 위반은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도와 군이 협약을 맺은 부분을 첨부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신설될 때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도 예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대표 발의를 하신 데서 하든 군에서 하든 군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를 동의를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군위에서 어디서 해야 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군위에서 그럼 했습니까? 했어요? 답변하겠습니다. 예.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편 만드는 거고요. 아니, 저는 어느 대법원에서 규정을 법적인 규정을 어느 편을 들고 안 들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의 11개 시군 중에 청주, 옥천, 진천, 제천, 음성, 괴산은 이 사업에 동의를 했습니다. 보훈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동의를 안 하고 공동사무라고 하는 것은 후보님 지방자치법 30조를 잠깐만요. 제 주도권입니다. 그럼 법률을 제정할 때 나와 내 불이익을 받는 재정이라고 해서 내가 동의를 해야 되고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의 수혜 대상이라도 손 치더라도 그 기관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밑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이런 거는 일상적인 업무인 거지.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도와 군이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화순군에서 별도로 또 60만 원을 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도와 군이 협력하는 50만 원 외에 별도의 50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할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자, 도조례와 군조례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후보님, 화순을 예를 들었는데 화순군의 그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화순군도 도조례를 따라가서 네. 자, 최재형 후보님 주도권 토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웅선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에 말씀하신 부분에 잠시 답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는 충청북도 조례만 유일하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농업의 소득이 2,900만 원이라고 설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2만 4천 명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주민청원 조례로 충청북도 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3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문제, 또 하나 귀농귀촌인들한테는 5년이 지나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독소 조항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조례일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된다. 전국의 광역 6곳, 기초 38곳 조례 어디를 봐도 이렇게 된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 보은군 조례가 잘못됐다면 전국에 있는 조례를 비교해 보시고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30조를 위반했다는 것은 도에서 이인된 사무이거나 도와 공동으로 하는 사무, 또 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도와 군이 함께하는 사업에 동의서에 동의를 할 것이고 또한 그 외에 제가 별도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별도 지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내에 있는 7,354 경영체에 작은 돈이나마 그래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최재형 후보님께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인구 4만을 회복하는 도시형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그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현실성 있는 그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면 한 가지만 적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 4만 토대를 마련해서 도시형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초를 다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네. 최재형 후보님 한 가지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요? 네. 그러면 제3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제3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존 2산업단지에서 수요가 찼다고 봅니다. 빨리 조성해서 얼른 그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은 예. 제4산업단지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3, 4산업단지 거기에서 인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2 일반 산업단지에 제가 근무하는 인원이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정확한 인원이야 나올 수 없지만 2, 3천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산업단지 하나 2, 3천 명 증가시켜서 인구 4만이 회복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오랜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농업이 제 본래 직업이고 최 후보님께서는 행정가이십니다. 2012년에 사무관이 승진하셔서 탐부면장을 지내신 거를 제외하고는 의회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또 서기관 승진해서 보훈읍장으로 임기가 정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직에 출마하고 중간에 이제 퇴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인구 4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막연히 좀 추상적입니다. 제가 그 정상혁 군수님이 취임한 민선 5기 2010년 말의 인구가 35,328명이었습니다. 현재는 31,790명, 그동안 3,536명이 줄어서
평균 3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면 인구 증가 시책을 가장 주도하는 관련 부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증가 시책을 내놓은 획기적인 게 있습니까? 성과가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 오랜 공직에 더군다나 가장 그래도 요직은 다 거치셨는데 그 당시에 인구 증가 시책을 내놓은 게 없는데 지금 후보가 돼서 갑자기 그걸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있습니다. 예. 있으면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 아까 말한 그 산업단지 하나로 산업단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 인구 증가 정책팀을 일단 신설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우리 지역의 그 청소년 문화집에서 청년들하고 토론을 한 적 있죠. 예, 예. 그 당시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 청소년위원회가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최재형 후보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각종 위원회. 근데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때 그 답변을 하셨는데 청년 글쎄, 기본조례가 지금 제정이 오래돼서 됐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 기간 중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예. 제가 여쭸던 겁니다.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왜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거 구성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런데 예, 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증인 선서까지 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위원회 꼭 구성하겠다고. 글쎄 약속을 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청년들의 고용 문제, 또 결혼 문제, 출산, 육아 문제랑 연계돼서 지역의 인구 증가 시책에 많은 것을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청년위원회가 없고 또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15 내지 39세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이나 민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걸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도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펴시려면 당시에 못했던 부분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하십시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은 제3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군위 심의 과정에서 올해 당초 예산에 이어 지난달 1회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기업 유치 차질 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웅선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3 산업단지가 첫 삽을 뜨고 또 그게 완공까지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제3 산업단지 용역비만 38억 5,200여만 원입니다. 정상의 군수의 임기는 다 됐습니다. 이것은 후임 군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상의 군수님께서는 취임 다음해인 2011년 구병산 관광지 기반 조성이 129억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20억의 민자가 유치되지 않아서 무용지물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황토 테마랜드 116억 들였습니다. 펀파크 210억 들였습니다. 한우 유전자원센터 34억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반 조성은 2011년 끝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략해서 군 발전의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마무리를 짓고 나가셔야지. 임기가 다 되었는데 그것도 실시 공사 착수가 아니고 설계 용역비로 38억 5,200여만 원을 편성한 것은 후임 군수에 대한 압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지형으로도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 열거했던 부분이 기반 조성 끝내놓고 민자를 유치하려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주업체부터 선정해놓고 기반 조성을 해도 늦지 않다. 그게 제 소신이고 그래야 모든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최재형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제3단 조정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산단을 조성해서 4차 산업 및 반도체 같은 우련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군의회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8억 원을 사업 추진 시기 재검토 등을 이유를 들어서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도부터 매분기 투자유치 시군 점검회의에서 제3단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등을 완료한 상황이므로 속도를 내서 2022년 6월, 금년도 6월까지 지정계획을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계획 신청의 선행 조건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 예산을 보훈군의회에서 삭감하여 금년 내 국토부의 지정계획 승인을 받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 지역 경제를 가로막는 행위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통합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공통 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호상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김응설 후보님께서 최 후보님께 질문 그 주도권 토론 때 질문했던 것과 연장선상의 질문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개별 질문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양해를 좀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 보훈군 기획감사실장 또 행정과장, 보훈읍장까지 주요 요직을 거치셨는데 그 부서가 사실은 보훈군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또 보훈군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담당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장을 지내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군은 소멸 위기 자치단체거든요. 때문에 그야말로 자치단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이런 요직을 거친 분으로서 이렇게 소멸 위기 보훈군으로 전락한 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혹시 느끼지 않으시는지, 또 하나는 이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보훈군을 인구 감소 소멸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아시다시피 인력이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 전망 또한 어둡고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한 복지 정책과 행정 배려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소멸 대응 기금, 이거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건 정부가 89개 지자체에 년 1조 원씩을 기금을 만들어서 소멸위기 지역의 자치단체에게 기금을
나누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로 최대한의 기금을 확보해서 인구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조속한 제3산업단지 이 성공적인 조성으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아까 말씀대로 3,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인구 증가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또 이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대학을 유치를 통해서 젊은 보훈군을 만들어 보겠다. 다섯 번째로는 귀농귀촌 정책, 이걸 내실있고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보훈을 찾도록 하겠다. 여섯 번째는 관외에서 출퇴근을 지향하고 관내 주소 이전을 네.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김웅선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거에 이제 군의원을 역임하셨고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정상혁 보훈 군수가 이게 좀 대의 기관의 의회를 좀 경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군수와 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 후보님께서 군수가 되신다면 이런 대의 기관인 군의회와 어떻게 관계 설정, 뭐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위와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면 곧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군수하고 맞설 때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준 의원이기 때문에 또한 의장이기 때문에 군수하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군민이 무시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모든 사업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있고 또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의를 받을 부분은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도 MOU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동의 이후에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권리 모든 조례에도 그렇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법적인 효력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 김웅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절차 과정 또 사전에 조율을 통하면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의회와 먼저 긴밀히 소통하고 사전 이해 과정을 거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저는 그런 합리적인 군정을 펼 겁니다. 네.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도 8분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도권 토론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고 정책적인 질문 위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김웅선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도 재임을 하셨습니다. 보는 그 관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천혜의 명산인 국립공원 속리산이 자리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법조사를 비롯해서 국부만 해도 3점이 있고 그에 많은 보물이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문학과장으로 계실 때 구병산 관광지 그 민자유치라든지 또 항토 테마랜드 민자유치, 폰파크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500억 가까이 돈이 투입됐는데 이런 무용지물로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구병산 관광단지는 여러 지금 사실 매각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이제 15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 그 손대기가 어렵다 해서 매각 쪽으로 그걸 아니 당초 목적에 부합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없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애물딸지로 전락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송리산 휴양사업소를 띄웠죠. 띄운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곳에 그 숲체험 휴양마을을 200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고 24개동 55실의 숙박객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익액을 좀 잡아본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입이 작년도에 예. 한 18억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거기서 수익 난 게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이거보다 많고 금년에는 이제 비용도 뭐 수익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0억을 계상해 놔서 이게 과연 경영을 위한 경영체인지 지역의 동종업종에 계신 숙박업들과 경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송리산 휴양사업소 한 해 예산이 132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제외한 거죠. 우리가 그 부분하고 송리산 레포츠에 또 모노레일, 로프체험, 하강 레포츠, 스카이바이크 이거 임대 준 거 알죠? 예. 임대 수입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 그리고 5억 몇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현직을 지난해 떠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모를 걸로 알고 이게 51억을 들였고 부대 시설 10억까지 하면 161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난해 임대 수익은 1억 2천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유지 관리비로 매년 저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상회 군수의 역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한 해 132억을 들여서 이게 1년에 17억 세수를 얻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고 제가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후보님은 행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공무원 신분이었죠? 그렇습니다. 5월 31일까지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선거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시간 내에 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쟁쟁했죠? 말씀해 보시죠. 최원태 후보님이나 구영수 후보님, 구간소 후보님 쟁쟁한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쳤거든요. 넷이 경쟁하는데 4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선을 통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읍장으로 현직 공무원을 할 때도 선거운동한 거 아니냐. 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입당해서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한 박덕흠 국회의원하고 정상혁 군수님한테
내정을 받았다. 그래서 경선에서 밀린 후보들로부터는 이미 짜진 경기였고 그 프레임에 자기들은 들러리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기저기 떠드는 그 네거티브를 사실인 것 같이 말씀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내정됐거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입당해서 받은 적 한 건도 없고요. 의원님 국회의원한테 내정된 거 한 건도 없고 내정 제지도 안 했고 또 글쎄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을 뭐 물리셨다는 거는 그건 뭐 제가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인정합니다. 기타 의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은 그런 일 사실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수치상 산술적으로도 그 짧은 기간에 상대를 같이 했던 쟁쟁한 후보님들은 몇 년 동안 그 선거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넷이 경쟁하는데 42%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어떤 뭐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전략 없었고요. 남들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60을 잘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 전략이나 전술을 좀 본받아서 남은 기간이라도 좀 선전하는데 좀 활용할까 하는 식으로 여쭤봤는데 평상시 잘 살았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후보님. 그래요? 예. 저는 어떻게 잘 살았다고 하던가요? 제가 알기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저는 셋이 경쟁하는데도 41.86%로 경선을 통과했거든요. 하여튼 최 후보보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선의 경쟁을 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엔 최재형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께서도 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그 지난 4월 20일 날 임시회에서 그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이어서 1회 추경에서도 산업단지 38억 원 깎으셨죠? 네. 깎은 이유는 사업 추진 시기 재검토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군 입장에서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또 7기에서 하면 어떻고 8기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 추진 시기 미검토라는 사유를 들었는데 이걸 왜 꼭 8기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는 있으면 혹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상혁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직접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전임 군수가 시작을 했더라도 후임 군수가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고 미진한 부분에서는 보완해서라도 정상 궤도로 올려내야 되는 게 후임 군수의 책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상혁 군수님은 민선 5, 6, 7기 장장 12년의 군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니, 저 산업단지를 예.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그거에 대해서 주세요.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나 또 어떤 식으로 할 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은 후임 군수가 하는 게 맞고 38억 5,2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가 말 그대로 용역은 용역입니다. 그 부분의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는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시 협약이 끝난 상태인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후임 군수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오폐수 시설을 하려면 그것만 해도 272억이 듭니다.
그럼 평당 자, 분양 단가에 의원님, 11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굳건히 듣겠습니다. 정확한 얘기, 아까도 그 개별 질문인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아까는 뭐 설계 어떤 사업이든 설계부터 시작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뭐 착공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은 표현하셨어요. 사업을 설계 용역부터 한 다음에 뭐 계약해서 착공하는 거지 그 전에 해야 될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또 그 후보님께서는 2020년도 2월에 HCN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본군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으로 많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2년 전에. 그리고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산단을 조성해놓고 지금은 다음 군수한테 이 시작이 뭐 지금 1, 2개월 전에 이거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개월이든지 뭐 8개월이든지 이렇게 됐을 건데 거의 그렇게 되면 1년이 앞으로 7월이면은 1년을 늦게 시작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기에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임 현재 군수님이랑 관계와 관계없이 이게 빨리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 감소가 이렇게 주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빨리 용역 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보훈군 그 3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유효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아시다시피 82만 7천 제곱미터, 25만 평을 조성하고 그 4차 산업 및 반도체 관련 신소재 분야의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과속화하려는 계획에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주장하는 생각과 집행부의 전략이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사업비를 삭감했는지 의심스럽고요. 후보님 우리 군에서는 동부산업단지하고 지금 보훈산업단지가 이렇게 입주해서 기업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 재산세 납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30대 기업에서 하는 게 총 한 3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기 하나가 내는 게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부산업단지하고 보훈산업단지. 예, 다 해서 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5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37억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올해는 40억, 4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듯 산업단지는 인구 고용 효과도 있지만은 군 재정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은 이제 그 재정 투자가 완료한 상태고 그 산업단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여러 개를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 이제 답변은 아까 세금 관계 물었기 때문에 답변하신 걸로 하고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그 개발 수립 용역 단계에서 용역비를 삭감해서 산업단지 추진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아시는 모르지만 충청북도에서는 3단위 시급성을 인식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지정 계획을 신청해 줄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반대로 사업 추진 시기 재검토 이 이유를 들어서 삭감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필요한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공약에도 넣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분양하겠다고 그랬어요. 입주업체가
원지형을 분양하고 거기에 입주 업체가 입맛에 맞게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위치는 탐보면 사직리 일원이라 보은군에서는 가장 곡창지대고 평야지입니다. 우량농지가 많이 잠식이 됩니다. 자, 그런 데는 그러면 분양가를 후보님, 높아지고요. 또 삼성 산업단지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거기 지금 그럼 탐보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농경지 그 고승서 사직 사이인데 예, 거기가 평야지대라고 보입니까? 예. 산과 산 사이인데 예. 후보님께서 네. 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호상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최재형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하면 후보님 속리산, 법주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지금 이제 속리산 테마파크가 말티제 주변에 있는 것을 속리산 테마파크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그 너머로 비룡저수지 주변이 있습니다. 비룡저수지의 주변에 둘레길하고 풍경단지를 지금 군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밑으로 내려와서 또 그 선병교 가옥 주변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계곡이 아름답습니다. 이 계곡 주변에 그 무당고택 그러니까 유교 및 전통과학과 현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그 관광지로 조성하고 또 계획되어 있는 것도 관성정보공이라든지 그 속리구곡 관광길이라고 소나무 숲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3권역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속리산 케이블카 문제는 기존에 이제 군청에서 그 수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그 법주사 부근에서 문장제 쪽으로 이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부터 그 유네스코 승인도 맡아야 되고 또 자연공원법에서 그 제재하는 조항도 많고 또 환경단체 반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는 뭐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설치 안 해주는 걸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 비룡저수지 부분, 비룡저수지 둘레길 또는 풍경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을 벗어난 비룡저수지 주변에서 구병산 쪽으로 저수지가 다 내리다 보입니다. 이쪽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군수로 당선된다면은 이쪽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최재형 후보의 그 답변 시간이 2분을 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개별 질문에 김웅선 후보 역시 그 최재형 후보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시간을 좀 늘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웅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토론을 통해서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하시겠다라고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보훈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하고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또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여부하고요. 또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이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인 공익수당하고요.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문제. 보은군은
1년 예산이 대략 5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그 지방세가 263억 정도 되고요. 세액 수입이 130억. 그래서 순수 군비는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8 내지 9% 사이를 오가는 게 저희들 현재 재정 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보통 교부금이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이 1,800억의 보통 교부금은 저희들 군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우선권을 부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2,200억의 가용 재원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그 업종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도 군에서 별도로 5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36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일반 그 자영업자들까지도 할 수 있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또 현금 지급이 아니고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은 시내에 침체된 상권 전체를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마중물 역할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와 군의 조례를 갖고 못한다 했는데 의지가 중요하고요.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 공익수당도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별도의 공익수당을 또다시 지원하는 것도 제가 최초로 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응선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김응선은 국민만 보며 또 국민의 민생과 생활 현장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애로사항을 받들고 섬기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저는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저는 잘나거나 뛰어난 리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 애완을 같이 해왔고 동고동락하면서 국민들의 사정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김응선을 선택해 주시면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국민이 언제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저 김응선과 함께 희망 가득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함께 해주시고 저 김응선은 보훈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가 권위의식을 갖고 군림하는 군수가 아니라 친근한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데 한 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응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영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보훈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의 최대 고민은 인구 감소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소멸의 불안 심리가 생기고 경제도 활력을 잃는 등 모든 분야가 내리막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고 보훈군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직생활 동안 받은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최재형은 준비된 계획과 강한 추진력으로 보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 최재형은
직원과 의회, 국민과의 소통을 군정의 제1과제로 삼겠고 또한 인구 증가 시책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편의시설 확충 등 정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인구 유출을 줄이고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한 투자로 인구 사만 회복과 도시형 농촌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후보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보훈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일 이 시간에는 선택 6.1 지방선거 옥천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6.1 지방선거 보훈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두 분과 이호상 기자님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